안녕하세요, 현투입니다. 오늘은 국내 배당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적금 이상의 배당률을 계속 제공하는 회사의 주가는 상승하거나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변동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존재하며 주주환원이 지속 가능한지 과거 배당 내역, 실적과 향후 전망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만 중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실적 성장, 주주환원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중 주주환원을 나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면 국내 배당주 투자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를 몇 가지 함께 알아보자면 대표적으로 국내 통신주가 있습니다. 오늘날 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수적이고 대부분 월정액 요금제를 바탕으로 한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현금 흐름은 주주환원에 꾸준히 사용될 수 있을 텐데요. 국내 통신 3사를 보면 KT와 SK텔레콤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반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연간 예상 배당률을 보면 KT가 5.07%, SK텔레콤이 6.33%, LG유플러스가 6.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률이 5% 이상이라면 충분히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도 일부 작용하여 전체적으로는 더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을 보면 KT가 7.2배로 가장 낮고 SK텔레콤이 9.39배로 가장 높습니다. 이때 2025년 1분기 기준 코스피 200 지수의 PER이 12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큰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KT부터 과거 실적과 올해 예상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KT의 경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24년에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구조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올해부터는 구조조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자회사의 부동산 관련 수익도 발생하여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세 지표 모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해오고 있고 배당률도 6%대로 매력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LG유플러스를 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매출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업종의 경쟁에서 비교적 밀리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KT와 SK텔레콤과는 다르게 반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의 매력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신업종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바로 KT인데요. KT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낮고 올해 연간 예상 배당률은 5.07%로 예적금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같은 통신업종 기업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비하면 배당률이 낮은 편이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한다면 연간 8%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현재 KT의 시가총액이 약 12조 원이고 올해 그리고 내년 예상 주주환원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듯 중단기적으로는 시장 흐름에 따라 주가가 변동되겠지만 결국 내재 가치에 따라 주가는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알아보고 있는 KT와 같은 배당주, 즉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이익을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배당금을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주식 가치 상승도 나타날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 배당주,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있습니다. 은행주는 통신주에 비해 실적 변동성은 더 클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더 낮은 상황이라 좀 더 높은 주주환원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영상에서 다뤄드린 것과 같이 은행주는 현재 주주환원 확대 추세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은행주 세 가지인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알아보자면 우선 세 기업 모두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예상 배당률은 KB금융이 4.17%, 하나금융지주가 6.47%, 우리금융지주가 7.33%입니다. 이렇게 높은 배당률에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총주주환원 수익률은 거의 1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주주환원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은행주들의 주가가 이익 대비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익 대비 주가가 낮다고 해도 실적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주주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메리트가 없겠지만 국내 은행주의 경우 실적이 꽤나 안정적이고 주주환원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KB금융부터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인해 전체 주식수가 감소한다면 한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게 되므로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가 반영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KB금융은 매년 상당히 빠른 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금융지주를 보면 2023년에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반등하여 2024년, 2025년에는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금융지주를 보면 딱히 성장하지 못하였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도 높은 배당금을 계속 지급해왔고 특히 올해 결산 배당부터는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는 만큼 주당 가치 상승은 적더라도 배당금은 많이 지급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저평가 매력이 존재하고 실적 성장도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하나금융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총주주환원율 추이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총주주환원율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의 총주주환원 수익률은 10.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주주환원 효과로만 연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통신주, 은행주 외에 기타 배당주로는 증권주, 보험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아, 현대차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HD현대와 같은 지주사나 리츠 주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신주, 은행주가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과 꾸준한 주주환원이 예상되기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배당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진행해준다면 결국 주가는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이고 배당 수익을 계속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내 배당주 투자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향후 전망을 따져봐야 하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국내 배당주로는 예시로 말씀드린 통신주, 은행주와 같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고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